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0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와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농구 승호패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을 비롯해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피닉스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세크라멘토와 골든스테이트 원정에 이어서 피닉스 원정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원정 4연전 3승 1패를 거두고 홈으로 돌아온 브루클린입니다. 직전 피닉스전에서는 캠 토마스와 닉 클렉스턴 등 팀의 핵심 자원들이 결장했지만 벤치 자원인 타이리스 마틴이 야투율 76.9%, 3점슛 8개 포함 30득점 깜짝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전 가드 데니스 슈로더 역시 29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평소 슈팅에 자신이 없어 득점에 소극적인 벤 시몬스도 이날은 14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다만 팀의 에이스 캠 토마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3주에서 4주간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주전 센터 닉 클렉스턴 역시 부상으로 최근 2경기 결정했던 만큼 이번 올랜도전 역시 전력 누수가 있는 채로 경기를 치르게 된 브루클린입니다. 직전 피닉스전 타이리스 마틴 같은 세컨 유닛들의 깜짝 활약으로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선수들에게 매 경기마다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리그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인 올랜도를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브루클린입니다. 게다가 영상을 제작하는 금요일 오전 브루클린의 핵심 가드 데니스 슈로더가 개인 사유로 인해 이번 올랜도전 결장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슈로더와 캠 토마스, 백코트 듀오가 이번 올랜도전 모두 결장하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시카고전 14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11경기에서 10승 1패를 거두면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인데, 이 구간 팀의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위일 정도로 특유의 짠물 수비를 경기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프란츠 바그너와 모리츠 바그너 형제가 주전과 벤치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제일런 석스와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 백코트 조합도 제 몫을 해주면서 어느덧 동부 컨퍼런스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올랜도입니다. 확실히 홈에서 경기력이 더 살아나는 팀이지만 최근 4번의 원정 경기에서 3승 1패를 거두면서 원정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브루클린전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올랜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29득점을 올렸지만 전반적인 야투율이 아쉬웠고, 줄리어스 랜들도 21득점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3점슛 야투율은 20%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근 10경기 구간 3승 7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미네소타인데, 이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24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직전 세크라멘토전 패배 이후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인터뷰를 통해 팀 동료들과 경기장에서 자신들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는 홈 관중들에 대한 불만까지 드러내면서 여러모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미네소타입니다. 이번 클리퍼스전 역시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얼만큼 멘탈을 잡고 경기에 임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LA 클리퍼스는 직전 워싱턴전 25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7경기 6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임스 하든이 3점슛 7개 포함 43득점을 기록하면서 전성기 때를 연상시키는 득점력을 보여줬고, 주전 센터 이비차 주바치도 18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지배했습니다. 팀의 주득점원인 노먼 파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최근 5경기를 결장했지만 하든과 주바치가 득점 볼륨을 채워주고 있고, 이 둘의 투맨 게임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클리퍼스입니다. 최근 7경기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좋은 상황이고,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디펜시브 레이팅 5위인 클리퍼스이기 때문에 이번 미네소타전 역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야전사령관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28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확실히 이 인디애나란 팀은 에이스 할리버튼의 경기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팀인데, 할리버튼이 최근 연승 구간 3점 슛을 비롯해 전반적인 야투율이 살아나면서 득점력이 올라왔고, 특유의 어시스트를 통한 경기 리딩도 잘해주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인디애나입니다. 파스칼 시아캄과 베네딕트 웨서린, 마일스 터너 같은 팀의 핵심 자원들도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올 시즌 홈에서 7승 2패, 확실히 홈 경기 강점을 보이는 인디애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연승을 이어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멤피스전 20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부상으로 인해 최근 3경기를 결장했고, 베테랑 포워드 토바이어스 해리스까지 직전 경기 결장하면서 이번 인디애나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2, 디펜시브 레이팅 24위로 11월 초중순 흐름이 좋았을 때에 비해 확실히 공수 양면에서 경기력이 떨어진 디트로이트이기 때문에 이번 인디애나전 커닝햄과 해리스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인디애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샬럿전 신승을 거두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6득점으로 부진했지만 주전 가드 타일러 히로가 27득점을 기록했고, 던컨 로빈슨이 3점슛 6개 포함 22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테리 로지어 대신에 던컨 로빈슨을 주전으로 기용한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의 결정이 제대로 먹혔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5승 3패를 기록 중인 마이애미인데,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6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수비력이 살아나고 있는 게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특유의 끈적끈적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토론토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원정 경기 10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토론토인데, 뉴올리언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길었던 원정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RJ 베럿과 오차이 아바지가 나란히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46득점을 합작했고, 스카티 반즈도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특히 부상에서 돌아온 스카티 반즈가 야투 기복은 아쉽지만 복귀 후 출전한 4경기에서 평균 20.8득점, 2경기 연속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11월 초중순 7연패를 당했던 토론토인데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거뒀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 6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라면 마이애미를 상대로 경기를 비벼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마이애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이애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올랜도전 14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올랜도에게 무려 133점이나 실점하면서 특유의 자동문 수비를 다시 한번 보여준 시카고인데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27위로 수비력은 리그 최하위라고 볼 수 있고 반면 팀 페이스는 1위로 리그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시카고입니다. 빠르게 달리면서 공격 위주의 농구를 펼치고 있지만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기 상대 보스턴은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3위, 특유의 3점슛 양궁 농구로 공격력과 득점력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만약 보스턴의 3점슛이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카고의 수비력으론 또다시 대량 실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원정팀 보스턴은 직전 LA 클리퍼스전 32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무려 51개의 3점슛을 시도해 22개를 성공시킨 보스턴인데 디펜시브 레이팅 5위로 상위권 수비력을 갖춘 클리퍼스를 상대로도 특유의 양궁 농구를 구사하면서 승리를 챙긴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원투펀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데릭 화이트 역시 제 몫을 해주면서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즌 초반입니다. 직전 경기 주전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도 부상에서 복귀했는데 3점슛 야투율은 다소 아쉬웠지만 16득점을 올리면서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수비가 좋지 않은 시카고를 상대로 보스턴의 양궁 농구가 먹혀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연승을 이어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이커스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16득점, 11어시스트, 10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19득점, 14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달튼 크넥트도 20득점을 올렸고 오스틴 리브스와 하치무라 로이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전 5명 모두가 고른 활약을 펼친 레이커스입니다. 올 시즌 팀에 새롭게 부임한 JJ 레딕 감독이 기존의 주전이었던 디안젤로 러셀을 벤치로 내리고 루키 달튼 크넥트를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는데 크넥트가 기대에 부응하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시즌 초반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레이커스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3승 1패, 상대 전적 우위를 점했고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좋아지는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5득점을 올렸고 센터 아이제아 하텐슈타인이 14득점, 14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오클라호마입니다. 다만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에서 팀의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가 눈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 도중 코트를 떠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즌 레이커스를 상대로 1승 3패 오클라호마가 상당히 고전에 섰던 걸 감안하면 이번 레이커스 원정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배팅하시기 전 필히 제일런 윌리엄스의 출전 여부를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직전 인디애나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진을 이어오던 주전 가드 앤퍼니 사이먼스가 3점슛 6개 포함 30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센터 디안드레 에이튼이 16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셰이든 샤프와 데니 아브디아가 33득점을 합작했지만 3쿼터에 벌어졌던 점수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흐름이 좋지 않은 포틀랜드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8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포워드인 제라미 그랜트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했는데, 이번 세크라멘토전 역시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기복이 심한 주전 가드 앤퍼니 사이먼스가 어느 정도의 야투율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미네소타전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27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주전 가드 디에런 팍스도 26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팀의 주 득점원인 더마 드로전이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벤치 에이스 말링 몽크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드로전의 공백을 잘 메워줬습니다. 비록 연패를 끊긴 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흐름이 좋지 않은 세크라멘토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6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팀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팍스와 사보니스, 원투펀치는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팀의 3점 슛을 책임져줘야 할 키건 머레이와 케빈 허더의 슛감이 떨어진 게 뼈아픈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키건 머레이와 케빈 허더가 팍스와 사보니스의 득점 부담을 얼만큼 덜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세크라멘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삼성전 12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휴식기 이후 기분 좋은 첫 승을 따냈고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허운을 비롯해 주전 센터 하윤기, 포워드 문정현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큰 KT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상무에서 돌아온 박지원이 10득점 3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고, 박준영과 한희원이 21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용병 레이션 해먼즈가 29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새롭게 합류한 용병 조던 모건 역시 12득점을 올리면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허운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대거 결장 중이지만 직전 삼성전 활약했었던 국내 선수들과 해먼즈와 모건 두 용병이 힘을 내준다면 이번 모비스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모비스는 직전 KCC전을 석패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용병 게이지 프림이 16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숀롱도 11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프림과 롱이 버티고 있는 모비스의 골밑은 리그 정상급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다만 당초 팀의 1옵션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영입한 숀롱이 프림보다 저조한 스탯을 기록하면서 모비스가 구상했던 선수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즌 초반입니다. 조동영 감독은 직전 KCC전 롱과 프림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넓히기 위해 신민석과 이승우를 파워포워드로 기용하여 스페이싱에 신경을 썼고, 비록 경기는 패배했지만 긍정적인 전술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박무빈과 이우석, 핵심 국내 선수들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림과 롱 원투펀치의 위력을 극대화할 전술만 몸에 익는다면 모비스는 올 시즌 충분히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모비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모비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홈팀 소노는 직전 원주 디비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김승기 감독이 사임했고 김태술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소노입니다. 직전 디비전 이재도가 3점슛 6개 포함 2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용병 DJ 번즈 주니어도 20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팀 에이스 이정현과 용병 앨런 윌리엄스의 공백을 온전히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팀 컬러에 맞게 무려 35개의 3점슛을 던졌던 소노인데 14개를 성공시키며 특유의 양궁 농구를 잘 보여줬지만 DB에게 리바운드를 16개나 더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공백으로 인해 비록 경기를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김태술 감독 부임 첫 경기부터 나름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 맹활약을 펼쳤던 이재도가 제 몫을 해준다면 현재 8연패를 기록 중인 LG를 상대로는 소노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G는 직전에 SK전도 패배하면서 어느덧 8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쿼터까지 경기를 잘 풀어갔지만 4쿼터에 무너지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성현이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놓치면서 2득점으로 부진했던 게 뼈아팠습니다. 두경민과 정인덕이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용병 데릴 먼로도 15득점 18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용병 아셈 마레이의 공백과 전성현의 부진이 너무나도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마레이는 소노전 이후 모비스전에서나 복귀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데릴 먼로와 칼 타마요가 골밑에서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패배했던 경기들 대부분이 투포제션 또는 원포제션인의 접전 구도의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클러치 상황에서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G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LG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과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은 직전 KT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용병 코피 코번이 16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이원석이 16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트윈타워가 고군분투했지만 베테랑 이정현이 시도했던 야투 9개를 모두 놓치면서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실책을 22개나 기록했고 자유투를 8개나 놓치면서 자멸한 삼성입니다. 핵심 용병인 저스틴 구탕이 A매치 휴식기에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하면서 직전 경기 결정했던 것도 삼성으로선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DB와의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8연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DB에게 약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DB는 직전 소노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용병 오누아쿠가 20득점 17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선 알바노가 18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1, 2쿼터에만 9개의 실책을 범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3, 4쿼터에는 단 2개의 실책만을 기록한 동시에 오누아쿠와 알바노, 베테랑 김시레가 활약하면서 소노를 잡아낸 DB입니다. A매치 휴식기 직전에 치러진 3경기에서도 2승 1패를 거뒀고 휴식기 이후 첫 경기였던 직전 소노전도 승리하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DB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DB는 최근 삼성을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오누아쿠와 알바노, 용명 원투펀치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DB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DB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접 마이애미전을 석패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32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브랜든 밀러도 2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올 시즌 라멜로 볼이 놀라운 활약을 이어가면서 평균 득점 31.1점으로 리그 전체 2위에 올라있지만 라멜로 외의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운 샬럿입니다. 현재 마크 윌리엄스와 닉 리차드, 팀의 주전 센터들이 모두 부상 아웃되면서 골밑이 약해진 샬럿이고 베테랑 포워드 그랜트 윌리엄스마저 시즌 아웃되면서 전력 누수가 심한 상황입니다. 이미 올 시즌 애틀랜타 원정에서 5점 차로 패배했었던 샬럿인데 당시 경기에서 12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따냈던 닉 리차드가 이번 경기는 결장하는 만큼 페인트 존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샬럿입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목요일 동부 컨퍼런스 1위인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주전과 벤치 자원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는데 야전 사령관 트레이 영은 20득점과 더불어 무려 22개의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동료들을 잘 살려줬고 디안드레 헌터가 26득점, 제일런 존슨이 22득점을 올리면서 난적 클리블랜드를 잡아낸 애틀랜타입니다. 최근 벤치 에이스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의 슛감이 살아나고 있고 올 시즌 팀에 합류한 다이슨 데니얼스도 좋은 수비력을 통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원체 경기력 기복이 심한 애틀랜타지만 현재 주전과 벤치 선수들이 모두 복귀한 만큼 핵심 선수들 다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샬럿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의 코멘트는 3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인디애나 원정 경기를 치른 뒤 일요일 홈으로 돌아오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과 포워드 토바이어스 해리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휴스턴전을 연장 접전 끝에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원투펀치인 조엘 엠비드와 폴 조지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 속에서 시즌 초반 3승 14패, 그야말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팀의 신성에서 어느덧 엠비드보다 팀에 더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한 타이리스 맥시와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제러드 맥케인이 연일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시나 두 가드의 활약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주 득점원인 엠비드와 폴 조지가 없다 보니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이 28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력이 무뎌진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타이리스 맥시가 39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디트로이트가 백투백 일정인 걸 감안하면 필라델피아가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직전 마이애미전 신승을 거두면서 5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결장했지만 데미안 릴라드가 3점슛 8개 포함 37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7승 1패를 거두면서 완벽하게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미러키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7위, 디펜시브 레이팅이 8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야니스 아데토쿤보도 이번 워싱턴전 출전이 유력해 보이고 만약 결장한다 하더라도 릴라드를 필두로 나머지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LA 클리퍼스전 25점차 대패를 당하면서 무려 1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이 29위일 정도로 수비가 거의 붕괴된 상황이고 오펜시브 레이팅은 30위로 전체 꼴찌, 리그에서 공격력이 가장 떨어지는 워싱턴입니다. 현재 워싱턴의 수비력이라면 미러키의 원투펀치, 야니스와 릴라드를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브루클린에게 홈에서 패배하면서 일격을 맞았습니다. 수요일 부상에서 돌아온 케빈 듀란트와 브래들리 빌의 활약을 앞세워 레이커스를 27점 차로 대파한 피닉스인데, 목요일 브루클린전은 듀란트와 빌이 모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부상에서 막 복귀한 듀란트가 두 경기에서 53점을 몰아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고, 최근 부진을 이어오던 데빈 부커도 두 경기에서 57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살아난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확실히 듀란트와 부커, 빌까지 제 몫을 해준다면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피닉스이기 때문에 이번 골스전 역시 이 삼각편대가 정상적으로 출전만 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석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부동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결정했던 게 가장 뼈아팠던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2승 4패,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 흐름이 좋지 않은 골스인데,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6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팀의 공격력이 떨어진 모습이고, 특히 클레이 탐슨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고 있었던 버디 힐드의 퍼포먼스가 다소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금요일과 토요일 휴식을 취하는 골스고, 스티브 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요일 피닉스전에서는 스테픈 커리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커리가 출전한다면 골든스테이트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 이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0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